치유 기제가 발현되는 조건, 그걸 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치유 기제나 이렇게 할 때는 치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에 대한 걸 갖다 치유 기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치유 기제는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두 개가 다 손바닥이 마주쳐도 소리가 나듯이 그게 돼야지만 치유 기제가 발현되지. 치유 기제가 발현되기 위한 필요 조건만 가지도 안 되고, 진짜 발현되기 위한 충분 조건까지 있어야지.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지만 치유 기제는 반드시 발현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건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 치유에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병리 장애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제, 그것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여러분 치유자로서도 알아야 되고,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도 자기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른 이 지구상의 어디에 그래도 필요와 충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두 개가 만족이 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근본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 심리 치료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지, 어떤 좋은 심리 치료에 대한 걸 갖다가 내담자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가 좀 좋아지고 뭐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치유 기제가 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허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병리 장애라는 게 내담자들의 병리 장애다. 병리 장애의 상태,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리 장애의 상담 심리 쪽에서도 다루든지 치유에서 다루든지 간에 전형적인 병리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담 심리에서 다룰 수 있는 병리 장애를 우리가 한다면, 자, 이게 보자. 가장 심한 거는 조현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조현병이나 조현증이나 조현성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엔 자폐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줄로 이제 경계성 스펙트럼이지.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유전적이거나 칼마적인 거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치유에서 다루지 않는 사람들 그건 빼고 그거 한다면, 그 다음에 뭐 강박 말고 정적인 우리가 인지 그쪽에서 다루는 이런 장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정적인 과잉이라든 고진, 뭐 스트레스, 불안, 감정 정서 불안, 분노화, 불안, 그 다음에 이상심리, 그 다음에 중독,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조현이나 자폐나 경계성 이런 건 거의 서양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다루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여기 있는 걸 어느 정도 다 다룰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성격 장애 중에서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셜 사이코패스,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것이 이 경증이 중증이나 경증일 때, 중증이 아니고 이게 증상이 헤비냐 미디엄이냐 라이트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중증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못 다룬, 이거는 다 전부 다 혼의 치유의 대상. 그럼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뭐예요? 중증 아니고 중간 정도와 경증.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뭐냐면, 서양 상담에서도 좀 효과가 있었다, 호전됐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부분이 경증이라 또 중증이라도 이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건기, 이게 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로 거한 사람들이 좋은 상담을 만나가지고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게 기제가 발현해가지고 그거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네 분 강의하면서 강조하고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건 치유 기제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상담 심리 치유에서 쓰지 않는 용어로서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와 충분 조건이 돼야지만 그게 발현된다는 의미에서 필요 충분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통합 치유에서의 치유의 패러다임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치유가 진짜 근본 치유가 이게 되려면은 발현이 안 되고, 앞에서는 치유 기제가 뭐냐, 병리 기제가 뭐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치유자로서는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이 중에 어디가 문제고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앞에서도 그 했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건기, 성격, 인격, 그 다음에 기질, 이런 것을 알아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의 가치민, 몇 수준, 그 상태, 이런 걸 알아야지만 치유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본 치유에서 접근하는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이게 서양 상담과 비슷한 게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야만 그거 하시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물론 치유자가 알아야 될, 치유자가 우선 내담자들이 저런 상태와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하고서 치유에 접근을 하려면 치유자하고 내담자. 그렇지만 상담 심리에서는 얻어 중심적이에요. 중심이 치유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치유자가 중심이 아닌 거야. 치유자
치유자와 내담자 중에서 사실은 상담 심리에는 치유자가 치유를 갖다가 어때요? 완전히 리딩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현재가 들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즈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다시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중심은 치유자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치유자는 길라잡이야, 안내자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이 뭐 수련적인 거나 이런 까지 그 한다면 일종의 도반이나 마찬가지. 그런 거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치유,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단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치유해가지고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표 자체가 이쪽에 다른데, 근데 치유라는 사람은 그래야만 진짜 진정한 치유자,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그런 걸 갖다 제대로 인식들을 못하고 있고 아주 그런데, 전체 심신치유 기제가 마련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치유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이제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는 심신치유기의 발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걸 배관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조건에 대한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걸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하는 패러다임과 내용과 접근과 이게 뭐냐, 이게 치유 기제가 진짜 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기제가 발현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우리가 보자. 먼저 우리가 치유자가 제일 우선적인 게 뭐예요? 치유 대상자가 자신의 병리장애, 고통, 중독의 문제와 치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함께 삶의 의미와 존재적 자기 영혼에 대한 전통지혜와 심층과학적 올바른 이해가 필요 조건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뭘 내가 얘기한 거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치유를 시키려면 인지 자각을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그럼 이런 게 생겼느냐.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병리장애 티피컬한 것들 적었잖아요. 오늘 비치거든. 이게 근본적으로 왜 생긴 거겠어요? 성장 과정에서는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어릴 때 그 문제가 누적이 되고, 코엑스화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서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어릴 때 자기가 그 했던 모든 것에서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라든지, 자기가 받았던 자기 그 부모로부터나, 양육자로부터나, 아니면 강의로부터나, 뭐 또 자기 성장 환경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모든 것의 기억이 거기에 사로잡히는데, 그건 뭐예요? 주요 이제 대상 관계, 양육자, 성장 환경에서 그런 환경이 나쁘고, 그 부모가 설사 교육받은 부모이더라도 자식을 갖다가 교육시키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데도 음하게 한다고 해서 자식을 갖다 막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무지막지했다든지, 이건 혼의 치유 넘어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양육자와 대상 문제가 이게 뭘 가져오겠어요?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인 혼기 갖고 났더라도 혼의 위축이 되고, 혼이 태어날 때는 혼의 기 정상이나 좀 약하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대상관계가 가면 이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게 뭐야? 부모가 의도적이 아닌데도 애들을 위축시킨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잘못 기르면서 애들이 갖고 있는 분리불안 장애에서부터 제 따들어가면 여러 다양한 게 나타나지만, 여하튼 이런 것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다 위축과 관련된 게, 혼이란 게 2살 지나서 언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야지만 이게 오히려 그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의 심정심리 쪽에서 자기와 자아의 발달에 대한 건 다루지만, 사실은 문제가 자기가 자아의 발달이 존재적인 게 뭐예요? 혼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제일 먼저 이게 되면은, 아이가 이 인지의 발달이 감정 정서적 1살 지나서 2살 요 사이에 이렇게 발달되다가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언어가 발달을 하는데, 위축된 아이들이 언어나 인지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이제 물론 머리를 아주 낫하게 태어난 애들은 그런 속에서도 뭐 인지적인 거 하더라도 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지. 혼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인지 발달에 대한 장애. 근데 이 문제는 또 뭐냐면, 인지가 정상적으로 발달해도 아이들이 3살에서 5살 사이에는 전조작심 단계에는 그런 인지가 제대로 된 인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만 그대로 배워가지고 말과 언어로서 이렇게 그거 느끼는 거 하고, 근데 사실은 더 그거와 동시에 더 하는 게 뭐예요? 감정 정서적인 거에 아이들은 더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인지 발달 장애가 생기면서 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냐고, 그 나이에 따라서 자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제대로 그하지 않게 되니까 이 감정, 정서,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이 본능적인 충동, 추동, 뭐냐면 이게 이제 정신심리.
심리의 장애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현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정신심리 이게 다 무의식에 아이들은 또 3살 지나면서 억압을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 억압 무의식에 초자가 돼. 그러니까 억압 무의식의 장애가 이런 장애들이 다양하게 그럼 이제도 어떤 것이 그 하느냐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는데 이건 성장 과정에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성장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성장 후에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자기 내면의 수련이나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대상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든지 보통 사람 다 자기 동일시한 상태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서양 상담 심리에서도 마음 챙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보조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 내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오히려 그건 부차적인 걸로 하지만 자 그러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죠. 그럼 성장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또 아까 여기서 이런 건 뭐예요? 성장 후의 문제예요.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혼이 위축이 별로 안 되고 거의 뭐 20살 될 때까지 청소년까지 자랐다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로 딱 그때 이제 이게 뭐예요? 성장 후 성인이 돼서 이게 사회로 나가는 성인이 돼가지고 삶의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대요. 이 성장할 때 문제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났다는 아주 그 흑수적인 집안에 나서 머리가 스마트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뭐 딱 사회적으로 좋은 교육받고 해가지고 딱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그 하는 것이 안 되는 보통 사람들. 그럼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스타팅하는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한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혼의 위축이 된다고. 성인이 된 후에 혼의 위축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구나 오늘날 같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어떻게 보여요? 잘못하면 혼의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살기 위한 본능, 우리가 베이짐이 충족돼야 되니 정상적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뭐예요? 병리 장애적인 그런 가침이 임해 그게 갇히게 돼가지고 범죄, 악 이렇게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뭐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면 혼이 위축된 상태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정상을 해서 사회적인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대. 근데 이런 사람이 혼의 위축이 되는 건 언제 뭐 이건 사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사람 그 악을 혼의 위축이 되는 건 이건 자기의 삶의 조건이나 직업적 조건이 이게 정상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이 뭐예요? 어느 순간 그게 삶의 조건이라는 것은 급작스러운 상실이라는 거예요. 상실. 이걸 다 자기가 갖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게 급작스러운 상실을 한다. 급작스러운 이 뭐예요? 급락이죠. 이걸 가져오는 건 뭐겠어요? 연인, 가족, 재산, 명예에서 모든 가진 걸 급작스럽게 이거 완전히 상실한다. 상실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할 수 있고 송사나 이게 걸려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 어때요? 여기에 당해서 이 혼이 위축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혼이 위축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혼의 위축에 대해서 치유자로서 대상자를 당할 때 이 사람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상담 심리 쪽에서는 그것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릴 때 성장 환경에서 혼이 위축된 문제. 혼이란 말을 안 써야 되면 인식이 되면 자아가 아니면 뭐 성장 후에 그런 거냐. 그것도 아주 원래 아주 나쁜 조건에서 사회적인 삶을 해가지고 계속 그 하면서 이 사회란 게 경쟁 사회니까 계속 바닥에서 그 하면서 이 위축되고 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고 뭐 그야말로 부모한테 받은 그것도 있고 뭐도 자기가 능력도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급작스럽게 파크하는 사람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치유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그 대상자들이 헤비, 미디엄, 라이트 이 중에서 주로 이제 미디엄 라이트이면서 요건이 뭐냐 하면 어느 사람도 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은 헤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거의 뭐하지만 미디엄이나 라이트다. 그런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의지로 이걸 벗어나고 싶어. 이런 의지만 있으면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저쪽으로 가면 그 현상만 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단일 뭐 해보라.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대상화해가지고 대상화는 뭐냐면 자기가 자폐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정서의 문제예요.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 근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가 그걸 갖다 대상화해가지고 보면서 훈련하고 수련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치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도 치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 내가 성장 과정이든지 성장 후에 두 가지 조건이든지 얘기했지만 어떻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런 치유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혼의 위축이지만 성장에서도 마찬가지. 혼이 위축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인지적으로도 이게 뭐예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말이야 뭐 자기가 바닥에서 막 거할 수밖에 없어 하면 인지라는 건 지식이나 그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야 가치밈 여러 번 배웠지만 인지라는 게 우리가 또 이게 서양 심리에서 인지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 비아제의 인지 그걸 했을 때 청소년기의 형식 조작심 단계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사고나 생각이나 그걸 갖다가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대상화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사유 능력 이게 보통 인지의 그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대한 구체 조작심 대변은 뭐예요? 그 대상이나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내면과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를 갖다 그 자체를 갖다 보지는 않고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이해하고서 거기에 대한 그 대응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인지가 진짜 사실은 이 형식 조작심 너머에서의 인지라는 게 뭐냐면 통합적이고 실존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모든 대상과 모든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인지가 높은 수준의 인지 또 그런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는 게 그 밑에 수준의 인지, 그 인지의 수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혼이 위축이 되고 과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높을 수가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는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에 대한 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 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알을 어떤 수준의 알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썼냐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혼이 위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면 인지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에서 다 뭐예요? 인지가 높은 수준에서 되면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통합적이거나 실존적이거나 이성적으로 하면 어떤 자기가 당하는 환경이나 대상에 대해서 낮은 수준에 겉으로 보이는 그걸 가지고서 막 그걸 거하고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가치미 블루밈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보통 사람들 RBO에서 B가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인 거예요. 그런 수준에 B가 인섭적인 거, 이분법적인 거 이런 식의 인지밖에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인지가 그하니까 자아라는 건 뭐예요? 자아 발달을 한 게 결국 이 뭐예요? 인지는 또 뭐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야. 자아하고 인지는 인지가 이만큼 올라가면 자아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발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인지가 자아 발달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지는 그 위에까지 올라갔어. 머리가 좋고 또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형식 조작심이다.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갔지만 이 사람의 자아는 구체 조작심 단계, 스쿨링 에이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페르소나 자아에 자기가 사회적인 이걸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인지 수준이 아니라 무슨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공부해가지고 뭐 고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땅땅거리면서 살고 뭐 사람들 막 그하고 살고 그게 이제 인지 수준이 나면서 페르소나 낮으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회 의 충격이나 이 문제는 심각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하튼 그래서 자아에 대한 게 자아가 그렇게 안 되면서 뭐예요? 그런 내가 지금 여기 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정신심리적인 장애가 헤비나 미디엄이나 라이트한 그런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거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건 이 법칙이야. 법칙인데 심리학에서 그걸 법칙적으로 제대로 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얘기. 우리 민족은 한국인한테 원과 한, 물론 그것도 서양인들한테 원과 한은 있겠지만, 물론 저쪽에 뭐 일본인도 뭐 그런 게 있겠지. 우리가 원한이라고 하는 거지. 원과 한. 그러니까 한 매칭. 그건 다 칼마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칼마로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원과 한의 문제에서 한이란 게 반드시 금생에 그러지 않고 전생적인 것도 있는데 금생에서 촉발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전생에서 와가지고 금생에서 이게 자기 그건 무의식에서의 원한이에요. 혼의 장애. 전생부터 가져온 혼의 장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금생에 와서 촉발되고 그 전생에 있는데 해가지고 넘어설 수 있게 할 수, 치유만 받으면 그 할 수 있는 거지. 뭐예요? 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제일 여러분이 이제 치유에서 지금 기본 그 치유 기제에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인지의 문제예요. 인지가 전부 다 제대로 된 인지를 우선 어릴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해. 근데 이제 이 환경이 그렇게 대상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신심리장애가 안 생길 정도의 그 조건을 가지면 인지가 그건 발달하는 거니까. 또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때 이제 아동이나 이럴 때는 쉽게 치유된다 봐요. 신경가수이, 뇌신경가수 쉽게 치유되니까. 우리는 지금 뭐 중년 이상의 주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지의 문제와 결국은 자아의 문제. 이 두 개가 지금 내가 강조했듯이 이것이 바로 되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데 서양 상담 심리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 서양 상담 심리에서도 뭐 이런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라 하지만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달라진다. 그거 생각하고 연습 좀 한다고 해서 달라져? 아주 라이트한 건기가 높은 사람.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좀 자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아질 수 있겠지. 그렇지 않고 미디엄 레벨이고 보통 건기인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 삶의 환경이란 건 굉장히 이게 뭐예요? 그한 거라. 과학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귀가 따갑게 수백 번 듣는 게 이것이 이 뭐예요? 치유 기제가 발현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 하는 게 지금 인지에 대한 것이 인지적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상이나 세상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도 다 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린애가 지금 전 조작심이나 구체 조작심 단계 이런 단계에서 인지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데다가 위축이 돼 있고 인지가 발달 장애가 있으면 그다 전부 다 부정적. 그게 또 감정 정서, 뇌라는 게 또 뇌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앞에 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뇌라는 건 인지와 동시에 감정 정서, 대뇌 변형기가 동시에 그 다음에 그게 의해서 하는 행동, 지정의회 이게 동시에 각인되어 있는데 그게 동시에 각인되어 버린다. 문제는 동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할 수 없는가? 앞에서 내가 앞에 전 강의에서도 했지만 다 이게 무의식, 그 다음에 뇌의 문제는 변할 수 없게 그냥 뇌 자체가 변해버린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죠? 우선 부정적인 인지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치유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어 여러분한테 치유 내담자로 아까 치유 대상자들 왔다 하면 그럼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걸 본인이 어때요?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된다. 그걸 그렇게 여러분이 이끌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상담 심리 한사같이 들어보고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당신 이래서 문제 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뭐 자기 어릴 때 뭐 이 트라우마나 학대나 또 좋지 않은 기억 아니면 성인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걸 당했다 이게 인지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여러분이 어떤 내담자들이 오면은 당신은 없어. 여러분이 내담자 당신은 이렇다가 없어. 우리 인간은 전부 다가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다 하는 거. 당신이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직업적이나 뭐 하는 거 빼고 한 스텝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아는 게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가 이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우리 몸도 모르고 그거 넘어서는 타인의 마음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이나 자기의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뭐는 자기고 어느 것을 갖다가 자기가 제대로 뭐 혼과 영 이렇게 나가면 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아니면 누구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공유하는 거. 세상 사람 모든 게 문제인데 당신은 특별히 더 부정적으로 이걸 봐서 그랬다. 부정적인 것이 갖는 내가 쓰는 오각인, 잘못 각인된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좋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정확히 안 해서 긍정적 좋게 보면 어릴 때 기억도 좋은 기억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게 뭐 아주 고대강실에 잘 사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이 없다 이거. 6.25가 된 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거는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거란 말이야. 6.25가 나한테 부정적인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생겼다.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부정적인 정상적으로도 부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지와 기억 이것 중에 부정적인 것이 문제이다. 그럼 그 부정적인 그 인지를 갖다가 해체해가지고 제대로 알도록 이끄는 거. 그럼 뭔가 인지적으로 자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지금 어떤 그런 걸 넘어서가지고 혼이라는 거 이게 존재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나 이런 말도 사람들이 한다고 해요. 그럼 막연하게 자기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서 심리학이나 보통 그런 우리가 주체로서의 그게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를 갖다가 자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제일 첫째는 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드러내게 하고 그 드러내게 하는 건 쉽다 이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의 문답식으로 하면 금방 딱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억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때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릴 때 기억한 것이 성장하는 과정에 다 변형이 된다는 게 심리학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부모나 아니면 대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게.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설사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했더라도 수십 년 전에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왜 그 기억에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그럼 시간의 관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을 지금 현재 말고 그 옛날에 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기억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시간의 관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란 것이 이게 얼마 갖는 허구, 관념.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오감, 언어적 인지가 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세계, 우리가 빛의 속도, 그립자 이런 거 아닌 수준에서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구할 수 있고 또 가측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행성의 운동이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내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 시간이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 시간이란 게 전자의 그 진동 가지고 알아내는 이런 수는 왔다 하지만 그거 다 상대적인 운동 가지고 아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 상대적인 운동에 대해서 필요할 때 알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란 것은 개개인에서는 완전히 관념이고 시간이 순간 지나간 것은 기억 속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기억 속에 있는 것도 나쁜 기억 같은 것을 굉장히 기억하는 사람은 그 속에 얽매이게 되고 또 나쁜 기억은 쉽게 잃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구하는 사람은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기억자도 개인 차이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지나간 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런 시간, 이게 사람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자기 두뇌 속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또 그 적당히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각인된 것들만 하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란 것은 현재 지금 그 다음에 미래도 있냐 이게. 미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 미래를 언제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한테 허구성.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기억에 의해서 있는 걸 갖다 왜 그것 때문에 매일 말이야 그거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이게 뭐예요. 편도체가 해마가 편도체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 정서적인 거 이런 거 돼가지고 그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그게 갇혀있게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에 허구성 같은 걸 갖다 이게 알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인지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갖다가 각성자각하게 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 또 그것은 각성자각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에 지금 얘기했듯이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를 아는 거, 그걸 갖다 해체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치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느 특정인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모든 특정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기억, 자기의 그게 목숨 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동료, 직장 동료나 아니면 상사 전부 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막 고통받고 한다.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한 걸로 그한 거지. 설사 그게 어느 정도 그하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그런 건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알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인지하기에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의 상처를 주고 그런 건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건데 당신은 그게 좀 더 예민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걸 해체해야지. 자기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뭐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다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러면 내가 인간이 나선 역동적 인간 의식에서 그냥 변화해서 그 얘기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래.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이고 인간이 이게 변하기 어렵고 그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가기 쉬운데 당신도 그 중에 하나란 뜻이 당신만이 그렇던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중에서 어디에 그한 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통찰적으로 자기도 알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도하려면 점차적으로 결국 뭐예요? 인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 자기 인간, 현상 세계, 그래서 우주 이게 하려면 전통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아주 기초적인 거. 그다음에 현대 신과학, 뇌인지과학, 현대 또 뭐예요? 에너지 파동 이런 게 다 아주 쉽게 쓰는 이 책들도 있고 내가 또 그런 강의한 것도 있다면 그런 강의 자료들 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또 그걸 갖다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그 수준의 자료들을 여러분이 뭐예요? 워크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치유자가 제일 먼저 할 것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심한을 갖다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이나 과학적 통합 인간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의식이나 심리에 대해서 이게 아주 쉽게 하는 거. 그다음에 뇌인지나 그다음에 에너지 파동적 원리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하는 걸 아주 쉽게 쓰는 그 책들 또 강의들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 하여금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 삶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존재적인 자기 중요한 게 존재적인 자기예요. 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존재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여기서 전통지혜 심정과학적 이걸 갖다가 깊이 있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아주 쉽게 보편화된 걸로 한 그런 자료들과 그런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걸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일 그한 거는 그런 것에 대한 걸 이제 자신의 문제나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상담하고 대담하고 그러면서 알아나가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근본적인 삶에 대한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다음에 몸으로 하는 수련을 하는 게 꼭 필수적인데 앞으로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스타디하는 거.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보편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존재냐.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인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해만 한 자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치유하고 자기가 변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기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희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몰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절대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문제가 있다는 사람, 아까 예를 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자기는 그 문제가 절대적인 가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완전히 뭐 살인까지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하는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런 걸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그것은 이런 걸 알면서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충분 조건인데, 당연히 인지적인 평양성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게 유전이라는 거라든지 그한 거라는 게 전부 다 칼마예요. 편향성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이에 인지한다는 게 온전한 인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가 3살, 4살 요때 또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구체 조약심단 게 근본적인 인지 한계가 더 문제예요. 편향성도 그렇지만. 근데 그 한계인데 그 한계와 동시에 인지만이 그게 아니라 뇌가 뭐냐면 인지가 되면은 그게 한계를 같은 편향성을 같은 편향이나 한계나 다 같은 거예요. 왜냐면 편향이 아니라도 한계가 돼. 그와 동시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 정서가 같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것이 해마와 편도체와 다 기타 이제 이 뭐 기억에 대한 그 관련되는 것도 같이 딱 각인이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각인이 된 걸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누구나 지금 현재 그건 이 뭐에 지금 이 박박사가 얘기한 게 바로 서양 상담 심리학에서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것은 바로 그 현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지적하는 거는 어릴 때는 아무리 인지 편향이 없더라도 이게 대상 관계가 아주 좋은 성장 환경이라면 그런 것 자체가 무조건 하나도 안 된다, 이게 그냥 발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인지적인 편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잘못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편향된 인지도 뭐냐면 그냥 그걸 갖다가 해체하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얘기 안 했지만 가장 강력한 여기서 이게 각성자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각성자각을 하도록 하는 얘기. 우선은 각성한다는 게 내가 뭐가 문제였지? 근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그 나이에 갖고 있는 인지 자체가 지금 이 성인이 돼가지고나 되면서 이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심리학에서도 그거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가진 한계를 먼저 알아라,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것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인지하는 기분 나쁘고 자기가 그거 하니까 그렇게 탁 받아들이면서 그게 각인이 팍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이 이렇다 하는 거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보면 서양 심리같이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이런데 그 중에 당신이 하나의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그거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게 없다. 첫째, 성장 과정에서 그것이 절대적인데 나중에 지배하는데 그건 굉장히 허구적이란 말이에요. 비상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그걸 알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싹 사라져?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떻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각성 자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탁 각성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아까 시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대한 거예요, 대부분이. 미래는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 위축돼서 불안해 그런 거. 그 과거에 대한 거에서 의식을 탁 각성한다는 건 뭐야?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성 자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인재 공부해서 한 이게 그걸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각성 자각을 10번, 20번, 100번을 하면 어때요?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 뇌의 법칙이야. 지금 아직 뇌가 이게 변성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까 그 사람이 않고요. 다 이미 뇌가 그렇게 돼 딱 그 회로가 딱 그 변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딱 하면 탁 자동으로 해서 그거 변화시키는 것이 각성 자각이, 이게 충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치유기제에서 각성 자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아는 인지 훈련, 인지 학습이란 말을 해서 인지 학습 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인지 학습 같이. 그것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말 몰랐네 내가 그런 줄. 우리 인간이 각인되어 있고 변성되어 있는 게 당장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면 이거 제가 고통받는 건 1년, 2년하고 10년 몇십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몇 개월만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치료법이나 치유법이나 증상을 갖다 심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 거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지금 이걸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 충분 요건약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